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일본에 집중됐다. (1945년) 패전 직후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겠다고 밝힌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그런데 이 같은 아베 수상의 발언은 과거 히로히토가 태평양 전쟁에 대해 했던 말과 어딘가 묘하게 닮아 있었다. 米英二国に宣戦せるゆえんもまた実に帝国の自尊と東亜の安定とを主揮するに入れ 반성은커녕 전쟁 전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일본. 과연 이 비틀림의 현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도쿄에 위치한 방위청사. 1946년 5월 이곳에서 도쿄 전범 재판이 열렸다. 침략 전쟁을 일으켜 평화를 해친 혐의로 기소된 A급 전범은 모두 28명. 히로히토는 기소되지 않았다. 과연 이들 중 전쟁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1년 6개월 넘게 계속됐다. 그러던 1947년 12월 마지막 날 진주만 공습을 수행한 당시 수상이었던 도조 히데키의 심리 중 뜻밖의 사태가 발생했다. 艦隊が日本を出発したのは東京においてパルノートが受領される前であったというのが事実ではありませんか。東條のミスですね。東條が本音を喋ってしまった。東條自身は非常に天皇に対して忠誠の念が強い首相で、天皇の意思に反し天皇の意思を政策に反映させていくってことを常に重視していたことがよく知られています。これは本当にこの発言は、東條の本音なわけです。ただ裁判上は大問題なわけですよね。この発言に従えば戦争を開始したことは天皇の意思だってことになっちゃいますから。 그런데 미국 측 수석 검사였던 키넌은 히로히토를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비밀리에 도조에게 증언을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과연 미국 측 검찰은 왜 이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1945년 8월 30일) 한 남자가 아츠키 비행장에 내렸다. 일본의 전후 처리를 담당할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를 만나기 위해 한 남자가 미 대사관을 찾았다. 군 통수권자로 전쟁의 최고 책임자였던 히로히토였다. Some of the people who saw him there said he was actually trembling before that meeting was because much world opinion said the emperor should be tried as a war criminal. MacArthur made it clear with that meeting that they were going to not accuse the emperor of war crimes. It signaled that henceforth the Americans are going to support the emperor and use him for whatever they do in Japan. 천황의 권위를 이용해
점령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했던 메가더. 그리고 메가더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목숨과 천황제를 지키려 했던 히로히토. 이들의 전략적 거래가 성사된 것이었다. 하지만 히로히토와 메가더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당시 연합국에서는 천황제와 히로히토가 존재하는 한 일본의 군국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메가더는 서둘러 일본 수상과 만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히로히토는 물론 천황제까지 지켜내면서 연합국을 교묘하게 달래고 설득할 논리. 고민 끝에 이들이 내린 비장의 카드는 일본의 전쟁 포기였다. Someone in the Diet, in the Parliament, says to Prime Minister Yoshida, "What does this Article 9 mean? Does this mean we can't have weapons? We can't defend ourselves?" And Yoshida says, "This means we can't have any weapons, not even 2 swords. What are we supposed to do? We'll rely on the United Nations," he says. Why is this conservative man who hated the new Constitution saying this? Because he thinks that if they don't support that Constitution, the Americans will back off on protecting the emperor. 천황의 지위를 보장하는 대신 영원한 전쟁 포기를 약속한 헌법. 이것이 바로 최근 아베 내각이 개정하겠다고 나선 평화헌법이다. 憲法を作った時に天皇を廃止するということに強い希望を持った中国やイギリスおよびオランダなどに対してアメリカは天皇を存置するという最終的な判断を押し付けます。当然そういう天皇制存置、天皇制を残すことに対して異議を唱えた中国やイギリス、オランダなどに対して憲法9条、つまり日本は武装国家ではない非武装国家にしますということを憲法に書き込むことによって天皇制の存置を認めさせます。つまり憲法9条は天皇制を残すための言ってみればバーゲニングとして成立したわけですね。 결국 전쟁의 최고 책임자 히로히토는 끝내 심판받지 않았다. 천황의 무죄, 그것은 일본 국민의 무죄였다. 재판이 끝나자 이들은 더 이상 전쟁 범죄자가 아니었다. 사형이 집행된 7명을 제외한 A급 전범 용의자들 모두 석방됐다. 사면 복권된 이들은 전후 일본을 움직이는 정계의 실력자가 됐다. 난징 대학살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A급 전범으로 체포됐던 기시노부스키. 그 역시 57년 수상직에 올랐다. 바로 그의 외손자가 지금의 아베 수상이다. Abe Iso is a perfect example of the right-wing, neo-nationalistic
criticism of the Tokyo war crimes view of history,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in trying to change the way we think about the war, including Japanese atrocities. He's in effect defending his grandfather. 安倍晋三という政治家が繰り返し言っているところの歴史的使命というのは一体何なのかということをやっぱり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それはまさに永久戦犯容疑者であった岸信介が、政治家として何をやろうとしたかということですね。 독일 슈투트가르트 근교에 위치한 나치 전범 청산본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여 년이 흘렀지만 오늘도 이곳에서는 전범들을 추적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Wir konnten 49 Namen, 7 Personen leben im Ausland und konnten noch nicht näher abgeklärt werden. Wir sind da international zugange. Derzeit 2 Personen konnten nicht ermittelt werden. 이 기관의 임무는 나치의 모든 범죄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주변 지역 검찰청에 이관하는 것이다. 1967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다룬 사례만 10만여 건. 나치 범죄에 관한 모든 기록은 지난 40여 년 동안 이곳에 보관돼 있다. 거기에는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다. Würden wir diese Prozesse nicht führen, bestünde die Gefahr, dass das Ganze eben vor allem bei jungen Leuten doch in Vergessenheit gerät und sie nicht mehr wüssten in einigen Jahren, was damals tatsächlich geschehen ist. Und das wollen wir verhindern, weil, ich nenne es einfach mal ein Beispiel, weil alle möglichen Täter zwischenzeitlich über 100 Jahre alt wären, dann wird die Arbeit dieser Behörde sicherlich eingestellt. Das heißt aber nicht, dass die Akten irgendwie dann verloren gehen. Die Akten werden, sobald sie hier nicht mehr benötigt werden, vom Bundesarchiv übernommen und dort archiviert werden. Die Akten werden also der, ich sage es mal, Nachwelt weiterhin zur Verfügung stehen. 하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은 과거사를 기억하기보다는 망각하려 했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과거 청산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1961년 한 남자가 법정에 기소됐다. 나치 친위대 장교로 유대인 대량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다. 과연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잠시 후 법정에 들어선 그는 악의 화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50대 중반으로 작은 키에 양복 차림을 한 그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 But it was his word that put gas chambers into action after torture and pillage, after everything had been wrung out of them, when even their hair had been taken. They were transported en masse to the slaughter. Even the corpses were still of value. The gold teeth were extracted and the wedding rings removed. 잔혹한 범죄 행위와는 달리 너무나도 평범하게 생긴 그의 모습은 독일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유대인 학살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나치 당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Denn bis dahin
war man immer der Meinung, da hätte es eine kleine Gruppe von Tätern, böswilligen Ideologen und Männern mit kriminellen Energien gegeben, die für den Holocaust und für alle Verfolgungs- und Vernichtungsaktionen zuständig waren, verantwortlich waren. Das andere waren die guten Deutschen, die nur da hinein verstrickt worden sind. Mit dem Frankfurter Auschwitz-Prozess wird deutlich, dass das auch ganz kleine Leute waren, kleine Funktionsträger, kleine Rädchen in einem politischen System, ohne die ein solcher Vorgang einer solchen Massenvernichtung, da ging es ja nun sagen, um Deportationen, Vernichtungen von Millionen von Menschen, nicht hätte funktionieren können. 나치가 패망한 지 20여 년 만에 독일인들은 비로소 자신들 안에 존재하는 살인자에 대해 주목하고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범죄를 직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실행에 옮긴 것은 나치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젊은이들이었다. (1964년) 튜빙겐 대학생들은 대학이 청산하지 않은 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나치 시절 대학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교수 측에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수 사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명예훼손이라고 느끼는 교수들도 있었다. Das war eine Frage, die völlig tabuisiert war. Und in einer solchen Situation der sehr aggressiven Fragestellung auf der einen Seite und der mehrheitlichen Tabuisierung oder eines kollektiven Schweigens auf der anderen Seite wird die Auseinandersetzung naturgemäß sehr viel heftiger und weniger differenziert. 결국 오랜 논란 끝에 대학에 청산되지 않은 과거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 시리즈가 개설됐다. 그리고 이것은 독일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과거 극복의 모델로 수많은 대학교에서 유사한 강좌들이 생겨날 정도였다. 더 나아가 젊은이들은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으로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는 원인이 나치 경력자들이 여전히 요직의 자리를 잡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Erst einmal eine große Verunsicherung der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Eliten über solche Fragen, auf die man sehr abweisend reagiert. Dann umgekehrt eine sozusagen allmählich eintretende größere Offenheit. Und wir haben angefangen, gerade auch mit den jungen Leuten. Ich bin ja auch nach dem Krieg geboren. Und wir haben eben gesagt, ihr müsst die Gräuel dieses Krieges mit eigenen Augen erleben. Ihr müsst in die Konzentrationslager rein. Ihr müsst euch angucken, was dort an Gräuel gemacht worden ist. Ihr müsst hier nach Berlin kommen. Ihr müsst hier die Plätze kennenlernen, wo diese Gräuel passiert sind und den Hintergrund und die Geschichte. Und damit haben wir eine ganze Generation und die nachfolgende Generation einfach in ihrem Denken verändert. Sie haben die Konsequenzen aus diesen Fehlern gezogen und können damit Stabilisator sein für unser jetziges System. 도쿄에 위치한 신노쿠보 거리. 이곳에서 혐한 시위가 벌어졌다.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일본은 왜 이런 왜곡된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일까? 과연 이 비틀림의 현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페라 하우스. 1951년 9월 이곳에서 태평양 전쟁 전후 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가 열렸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는 자리.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공식 참가국으로 초대받지 못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우리나라는 강화 회의를 대비해 대일 전쟁 배상 요구서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전쟁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물론 수탈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상까지 총 배상 금액은 당시 일본 돈으로 약 310억 엔에 달했다. 그리고 장면 대사를 미국에 파견해 한국의 참가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장관이었던 댈러스 역시 지지의 뜻을 강력히 밝혔다. 그런데 강화 회의가 열리기 5개월 전 일본을 방문해 요시다 수상과 비밀 회담을 하고 난 뒤 댈러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댈러스,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요시다. 과연 이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일까? 비밀 회담 자리에서 요시다가 댈러스에게 건넨 한마디. 그것은 한국 참여 불가론이었다.韓国側の臨時政府が日本に対して宣戦布告してますよね、戦争中に。ですから韓国は交戦国であると、参戦国であるという理屈は成り立つわけです。ですから当然韓国政府が参加をして賠償の請求をすれば、それは賠償支払いに応じざるを得ませんので、それを避けたいということは大きいと思いますね。 결국 우리나라는 공식 참가국으로 초대받지 못했고 국제법적으로 전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얻지 못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전쟁 당사국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두つとも成功する。それはアメリカ政府が冷戦への移行に伴って日本の戦争責任の追及あるいは賠償支払いということよりも、日本に親米的な保守政権が安定した保守政権が成立するということを目的にするようになりますので、戦争責任の問題に対しては熱意を失っていくわけですね。 강화회의 협정서 초안까지만 해도 한국 영토로 포함되어 있던 독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반발에 부딪혀 그 소유권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끝내 일본의 전쟁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에게 입었던 피해는 완전히 외면당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ここで非常によく示されているのは連合国に対する戦争責任の問題が曖昧になったということ、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で、それと同時に植民地支配の歴史に対する反省は日本の政府の中に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が非常によく示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 그로부터 반년 뒤인 1952년 4월 28일 연합국의 일본 점령이 끝나고 독립을 회복한 일본. 일본 정부의 전쟁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재는 그대로 일본 국민들에게로 이어졌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범죄와 책임을 묻어둔 채 옛 모습을 하나 둘 되찾아갔다. 그러는 사이 가해국 일본이 남긴 전쟁 책임에 대한 불신은 동아시아에 고스란히 남겨졌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피해자 개개인의 몫이 돼버렸다. 유償無償5億ドルっていうのを払ってるでしょ。そういうこともある。だからいいじゃないかっていう日本の言い方もある。だけどなぜそれで問題が解決しないのか。被害当事者が納得してないからです。日本政府が謝罪と補償のね意味を込めて出したお金なら1円でも10円でもそういう問題ではないと。それによって自分たちが納得する。ようやく戦後69年抱えてきた心の問題を晴らすにはそういう問題だ。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끈 사건이 발생했다. 69년 전 저지른 죄를 물어 92살의 시어트 씨가 긴급 체포된 것이다. 나치 친위대 대원으로 저항군을 살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항복한 지 6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나치 전범자들에게 과거의 책임을 묻고 있는 독일. 이들에게 있어 나치 시대는 왜 아직도 흘러가지 않은 과거로 남아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법적 시효를 폐지하게 됐던 것일까? (1965년) 독일은 나치 범죄를 단죄하고 싶어도 단죄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바로 법적 공소시효 때문이었다. 당시 현행 법상 정해진 범죄 기소 시한은 20년. 따라서 시효를 연장하거나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과거사 청산의 분위기 속에서 시효 문제는 여론과 연방의회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기나긴 논쟁 끝에 가까스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소시효의 시작을 나치가 항복한 1945년이 아닌 서독 정부가 출범한 1949년부터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였다. (1979년) 경제 부흥 과정에서 유럽과의 교역이 필수적이었던 독일. 그런데 유럽 의회가 대량 학살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결의했던 것이다. Und man hat, anders als nach dem Ersten Weltkrieg, nach dem Zweiten Weltkrieg begriffen, dass man zusammenarbeiten muss und dass man Freunde benötigt, dass man sich integrieren muss in eine größere Gemeinschaft hinein. Die Deutschen hatten gar keine Möglichkeit, sich dieser Vergangenheit nicht zu stellen, weil sie natürlich mit den Nachbarn ganz unmittelbar zusammenarbeiten mussten. Und das gilt jetzt nicht nur für Frankreich, das gilt genauso für die Niederlande, für Holland, für Belgien, aber natürlich eben auch für die osteuropäischen Staaten mit der neuen Ostpolitik. 그리고 마침내 독일은 나치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독일의 사법적 청산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였던 유대인들 역시 손을 놓지 않았다. So we're running out of time. There's another detective to find the people, historian to find the evidence. 이들은 가해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나치 전범 현상 수배 작전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Und es ist generell schwierig, totalitäre Verbrechen mit der Justiz alleine aufzuarbeiten. Man benötigt dazu natürlich auch eine gesellschaftliche Debatte, man benötigt aber auch den Druck von Seiten der Tätergruppen, der Opfergruppen und natürlich auch des Auslandes. Und in diesem Falle war es natürlich auch so, dass auch die jüdischen Verbände selbstverständlich den Druck ausgeübt haben auf die Bundesregierung, hier nun auch tatsächlich vom Gesetzgeber her tätig zu werden. Natürlich, ich habe die Zeit nie vergessen, und deswegen nicht, weil ich die Nummer habe, nicht, und immer wieder, wenn ich meine Linken vor der Arm sehe, so sehe ich die Nummer. Aber was hier fehlt, andere Insekten, was hier ganz normal war. Das ist auch was man nicht zeigen kann, nicht die Luft, den Gestank. 1,5 Stunden gelaufen bis zum Schnee und dann kamst du ins Lager herein und dann gab es Exekutionen. Nicht? Und dann musstest du stehen bleiben auf einem Appellplatz, bis der letzte Mann aufhört zu hampeln. Die wurden alle gehängt. Ne? Du musstest das beischauen, wie die Leute gehängt wurden. Wieso habe ich zugestimmt, dieses Interview zu geben? Nur weil es mir brennt, nach 60, 70 Jahren. So ist es. Man kann das nie vergessen. 나치가 패망한 뒤 동유럽과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외국인 강제 노역 피해자들. 이들을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은 독일의 한 민간 재단이었다. 바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의 EVG 재단이다. 나치 피해자들을 돌보고 과거사 연구에 대한 지원과 인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EVG. 이 재단은 지난 2000년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8조 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해 설립했다. 외국인 강제 노역자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2007년 98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170여만 명에 대한 배상 작업을 끝냈다. Und nach dem Abschluss dieses Auszahlungsprogramms hat die Stiftung eine dauerhafte Aufgabe für die Zukunft. Das heißt, es bleibt dabei, dass die Erinnerung an das frühere Unrecht wachgehalten wird. Und es gehört auch dazu, dass man sich für die heutigen Fragen und Probleme interessiert, etwa des Umgangs mit Rechtsextremismus, Umgang mit Minderheiten in unserer Gesellschaft, die diskriminiert werden. 그러나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은 일반 기업과 관련된 외국인 강제 노역에 대해서는 배상을 거부해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치의 박해를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독일은 왜 외국인 강제 노역자에 대해 그것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시점에 갑자기 배상하겠다고 나선 것일까? (1989년)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해, 독일의 통일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다. 바로 외국인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였다. 통일 이후 철의 장막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숨죽여왔던 유대인 피해자들이 조직을 이뤄 배상 문제에 대해 들고 일어난 것이다. Wichtig sicherlich war auch das Ende des Kalten Krieges. Viele Opfer, die gerade Zwangsarbeiter gewesen sind, kamen ja aus Ländern wie Polen, aus Tschechien, aus Russland, Ukraine und so weiter, die sich hinter dem Eisernen Vorhang nicht an Deutschland wenden konnten in den 50er, 60er, 70er Jahren oder bis in die 80er Jahre. Und diese Länder, ich nenne jetzt beispielsweise Polen und Tschechien, haben gesagt, wir können uns nur mit Deutschland aussöhnen, wenn man sich in Deutschland mit der Vergangenheit beschäftigt, wenn man unsere Opfer auch entschädigt und wenn wir in Europa in gemeinsamen, sicheren Grenzen leben. 그러나 이들의 법정 투쟁은 순탄하지 않았다. 연방재판소가 외국인 강제 노역자들에 대한 배상 요구를 매번 기각시킨 것이다.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된 기각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법정 소송을 이어갔다. 급기야 배상 문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 피해자들에게까지 번지면서 새로운 양상을 낳게 된다. 당시 독일 기업들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의 이딴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유대인 피해자들이 외국인 불법 행위 배상법을 근거로 내세워 독일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Sammelklagen anhängig waren, die nicht nur wirtschaftlich eine große Bedeutung hatten für die Unternehmen wegen den enormen Klageforderungen, sondern auch das Image deutscher Unternehmen
ist damals in Schwierigkeiten geraten. Beispiel eine Anzeige gegen Ford, es gibt auch Anzeigen gegen Bayer, wo man also öffentlich Druck ausgeübt hat. 나치 시절 기업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연일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그 비판의 공세도 수위를 높여갔다. Das schadet der Reputation der Unternehmen und es bedeutete große Rechtsunsicherheit, weil man nicht wissen konnte, wie die US-Gerichte urteilen. 게다가 수출 주력 기업들로서는 불매운동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시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가 그 여파가 다시 유럽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Entsteht natürlich wiederum eine Abwehrhaltung in diesem Falle von Unternehmen, weil die natürlich fürchten, dass sie auf diese Art und Weise Umsatz einbußen und dergleichen bekommen, dass sie hohe Entschädigungsleistungen. Und es gab dadurch einen großen politischen und auch öffentlichen Druck, den Druck der öffentlichen Meinung. 마침내 1999년 12월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사죄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물론 기업 역시 배상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이 강제 노역자들에 대한 배상에 참여키로 결정하고 재단 건립과 기금 마련을 논의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 기업은 6,500여 곳으로 늘어났다. 나치와 전혀 무관한 신생 기업들이 대거 합류한 것이다. Den früheren Ausschluss von Leistungen, die Leugnung nicht akzeptiert haben, das sind junge, studierte Menschen, die sind 25, 30 Jahre alt und die sagen, wenn wir mal in ein Unternehmen kommen, wir wollen es anders machen, nicht so wie unsere Vorgängergeneration. 결국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각각 4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 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바로 기업,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재단이다. 그리고 마침내 98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전달됐다. 나치가 패망한 지 60여 년 만의 일이었다. Das beweist, dass es gut war, uns diese Entschädigung zukommen zu lassen. Natürlich gibt es uns nicht unsere Gesundheit zurück, aber wenigstens ist es eine Form der Anerkennung. Das finde ich gut. Ich glaube, die Gründung der Bundesstiftung ist ein Aufruf, gute Verhältnisse zwischen unseren Völkern herzustellen. Um alle nicht gelösten Probleme des vorigen Jahrhunderts auch in der Vergangenheit zu belassen, hat sie zum Ziel, im neuen Jahrtausend die gegenseitigen Beziehungen zwischen unseren Ländern neu auf ein sauberes Blatt zu schreiben. Vor dem Hintergrund, es geht eben nicht nur um die Entschädigung vergangenen Unrechts, das ist passiert, das ist abgeschlossen, aber es gibt eben auch etwas, was wir in die Zukunft weitertragen wollen und wo wir sagen, wir bekennen uns, mit wir meine ich nicht nur den deutschen Staat, sondern auch die Wirtschaft. Wir, die deutsche Wirtschaft, wir bekennen uns dazu, enorm sensibel zu sein, enorm wachsam zu sein.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희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새롭게 되살아나고 있는 독일. 독일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전해주고 있다. 피해자가 나태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를 잊는다. 그리고 가해자의 참여 없이 피해자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돈 못 받고 그런 소리만 듣고 아이고 징은 너무 세상 살았어. 함께 우리 길어지면 어찌했을까 몰라요. 그것을 우리 죽기 전에 사지 한 번 못 받고 눈 어떻게 감고 죽냐 그것이 문제예요.